아니 여기가 너무 시끄러운데 이제를 맡겨야 돼서 평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이제를 놀고 빨리 지금 얘기를 할게요. 캐나다에서 20년 살았잖아. 거기에 근데 자기가 느낀 캐나다와 한국의 교육의 차이점 뭐 그런 거 얘기해봐. 갑자기 그렇게 올라오니까 일단은 숙제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외국에는 숙제 안 하면은 바로 내신, 학점, 아니 그 점수 되니까 결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 제일 큰 거는 선생님이 있는 클래스로 학생들이 교실에 옮겨 다니잖아. 한국은 교실에 있고. 어머 그래? 나 처음 듣네. 오. 가면은 라커룸에서 그 선생님 찾아가는 거야? 대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그래? 그렇게 다. 뭐 초등학교는 안 가봤나? 초등학교는 아닐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오 신기하네. 라커룸 가면은 다 넣어놓고 첫 번째는 수학이다. 그럼 수학 시간, 수학 교실 몇 번 다 이 스케줄 나와. 그거 말해봐. 재밌다. 애들이 선생님 찾아다니는, 교사를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과마다 그 과목마다 학생들이 다 달라져. 몇 학년 몇 반 하면 그 같은 클래스 메이트가 다 똑같잖아. 이건 다 다르지. 오 웬일이야. 내가 내 친구랑 보면은 얘랑 같이 하다가 또 다른 반에 그래? 다 다르지. 스케줄을 받아서. 그리고 저게 그렇게 빡세다며 그 저기 호흡 그 숙제가 그렇게 많아? 그거를 잘 안 내면 그 마이너스 되나? 한국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잖아. 근데 그 캐나다는 어때? 자기가 느껴보니 그거 아니지. 내신. 4번 아이고 캐나다 패백에서도 내신이니까 거기도 학생 관리 해가지고 퀄리티 시즌 가는 것도 입학할 때.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하냐고. 평소에 그거 아닐걸? 한국은 그게 가능한데? 고등학교까지 돼야 되지. 장난 내면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시험 점수 올리고. 놀다가 평소에 놀다 된다고? 근데 평소에 그 과제물은 어땠지? 많지 않아? 한국보다 좀 빡세지? 숙제가 되게 결코 우습지 않잖아. 중학교 한국에서 숙제가 거의 없어. 한국에서는. 아니 그 캐나다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니까 숙제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해도 되죠. 거긴 다 셀프 자가학습이지. 숙제를 제가 엄마 부모가 거기 껴서 했네 안 했네 체크를 안 해도 스스로가 해서 내야 되고 하지. 그치? 자율학습 그 초점이지. 그게 조금 한국과 캐나다가 다른 것 같은데. 안 가봤어도. 당신이 언제 캐나다로 건너갔다고? 중3. 아유, 그 너무 늦게 갔네. 언어도 뭐 배우기 힘든데 중1도 아니고 중1 때도 힘들지만.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에 학창 시절 때 이거는 한국과 다르고 충격이다. 문화 충격이나 뭐 이건 이래서 좋았다.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좋은 거? 예를 들어 뭐 흡연실 따로 있다든가 그런 거 충격이잖아. 문화적. 캐나다 그렇지? 난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어? 고등학교가 담배를 18살 이하는 살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은 교문 앞에 쉬는 시간마다 선생이랑 애들이랑 다 나오고 맞담배. 같이 맞담 우리를 따지면 유교적으로 맞담배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데 18살 미친 애들인데 담배 피우는 걸 뭐라 안 그래. 담배는 못 사는데 사지도 않아. 어떻게 구했지? 다 다 사오나? 구하는 거지. 뭐라고? 다 어떻게든 구했던 거지. 구했다고? 몰래 몰래. 근데 피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 개인 자유지. 어. 그거 충격이다. 선생이랑 같이 교사랑 같이 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괜찮았다. 프리한 나라. 당신이 뭐 일찍부터 담배 폈다는 게 아니고. 아니 나 그때 담배 안 피웠어 나는. 그리고 또 뭐야? 또 나는 거 뭐 충격. 또 예를 들어 성교육 같은 것도 문화 충격이라며. 아예 대놓고 하지. 한국은 안 휴시하는데 그렇지. 외국은 그렇지. 갑자기 도덕 시간이었나? 선생님이 한동을 들고 와. 남성용, 여성용도 처음 봤어 이 말하고. 그러더니 서로 돌려서 만져보고 뭐 설명을 하는 거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그때. 평생 교육이네. 근데 나도 여자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섹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피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얘기하는 게. 서브젝트야. 하나의 맞아. 서브젝트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진짜 수업 그거.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쉬쉬해야 될 게 아닌데 우리는 쉬쉬 많이 하잖아. 그리고 요즘 한국도 달라졌겠지만 수업 분위기가 내가 볼 땐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또 프로페서 하는 게 아니고 썰도 아니고 그냥 이름 얘기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질문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질문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고 근데 그게 디스커션이야 토론인 거야 동등한 위치지 선생이나 저기나 교사나 학생이나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더 벌써 그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됐어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는 요즘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나 때는 말이야 주입이잖아 선생님 하면 그 교권이라는 게
무조건 절대 복종. 이게 유교 사상과 서구의 문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나도 리제에 대해서 걱정이지만 좀 아니길 바라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겠지. 그 인종차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 어때? 선생이 아시아인 학생들한테 대할 때도 인종차별적으로 할 때도 나는 많이 봤어. 그래. 특히 좀덜 캐나다도 시골 지방 지역 같은 게 더 심할 거 아니야. 또 도시는 아무래도 인종이 섞여 있어서 여러 인종이 많이 섞여서 도시는 덜한데 또 시골로 갈수록 애들이 더 고지식한 것 때문에 더 어느 복잡하지 나라나 않아? 그래. 유럽도 그렇고 시골에 조경이를 많이 못 본 데도 인종차별이 더 심하고. 더 심하지. 대척이 심한 거겠지. 근데 그렇다고 요즘은 도시도 없냐? 대놓고 없는 거지. 뒤에서 다 네, 있지. 뒤에서는 마음속엔 있겠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이제 크면서는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알려졌고 K 드라마, K 팝, 모르겠다. 연예인 뭐 어쨌거나 문화. 사춘기 미성숙 아이들 아니야. 청소년 아니야. 청소년까지는 그런 걸 모르. 우리나라도 중학생이 중딩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중이가. 개념이 있냐? 개념이 어른이면은 그걸 이해하고 받을 거지만 나 때도 그런 게 없지. 혹시 중국 애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나 중국인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하는 발언은 무시하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민자 서름인데 감수해야 된다. 근데 이거 궁금해.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같은데 내 기억이 안 나. 교사가 인종차별이 아니고 성적에 대한 차별이잖아. 모범생들은 당연하지. 이뻐하고. 그거 캐나다도 그래? 모범생. 성적이 좋으면 이뻐하고 좀 그건 아닌 것 성적차별. 같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그렇게까지 같아. 대놓고는 아니야?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면 선생이 이뻐할 수 있는 건 본능인 거지요. 본능이겠지. 근데 이제 예의 바르고 이런 애들 더 예뻐하겠지? 근데 아무튼 성적에 대한 차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 학교에서? 교사가. 그거는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 또 이민자라고 하면 선생이 또 좋은 선생은 좋아. 천천히 말이 부족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도 선생이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해주는 반면 그런 선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도 있는 거지. 교사 나름이지. 그래서 나는 학교 뭐 교사한테 그런 촌지 같은 거 자기 느끼면 어땠어? 뭐 옛날 얘기지만 20년 전, 20년이 아니다 몇 년 전이야. 중3 때는. 왜 30년 전이네. 강산이 3명 바뀌었네. 나는 중학교 때 선생 담임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선생 같지가 않아. 솔직히 다 돈 받고 뭐 한 거고. 직업이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그런 사람 많았어. 선생이 선생 같지가 않아. 네, 그건 뭐 어느 나라랑 똑같아. 한국이든 외국이든 똑같이 교사라 해서 다 인성이 100% 좋은 사람이 하냐? 그건 아니야. 중1, 중2, 중3 담임들 다 이상했어. 다 이상했어. 중3 때는 내가 담임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여기 그 전체 학년에 주 선생.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되겠냐면서 애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성적 너무 잘 나와야지 내가 가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됐다. 아이 처먹고 진짜. 저는 한국 대학을 나왔지만 기술대 전문대죠. 이민을 하려고 다 점수제가 있어요. 그 학과마다. 그 당시 이민법이 맨날 바뀌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가련 10년 전? 10몇 년 전에는 그 학과가 점수가 좋아서 치과 보조를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했지만 다시 전문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거지. 기술직으로. 근데 왜 취업하고 이민하기 쉬우니까 그랬었는데 비록 칼리직으로 수준을 내려갔지만 그게 한국과 큰 차이를 느꼈어요. 이게 결코 더 우습고 공부하는 수준이 더 약하지가 않아. 왜냐면 그 과목당 중간 테스트를 보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챕터마다 시험 봤던가? 한 과목 끝날 때 3번, 4번 봤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총 문제수의 점수가 70점을 넘지 않으면 그냥 페일.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든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이랑 비슷한 개념이지. 한국 같으면 그냥 수미, 양 다 나왔어도 학년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양 다 나왔으면은 패스가 안 된다니까 졸업이 안 된대. 그래서 다시 재수강 개념으로 다녀야 되지. 그럼 그 학교를 다녔었나?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고등학교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닌 거는 그게 이제 직업학교였어. 직업학교. 전문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다시 왔으니까 직업학교 내가 다닌 데 칼리지.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이게 차이지만 한국은 있잖아 그 뭐 수미 양가에서 미양 못해도 학년 올라가지. 그냥 여긴 안 못해도 돼. 그냥 성적표는 남을지언정 그냥 학년을 안 올려주진 않아. 근데 야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내가 느낀 타이트함 빡세구나 느낀 게
한 과목 가면 어느 일정 수준의 70점 이상 그걸 수료해야 돼. 반 이상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걸 반 이하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진학이 안 돼.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한두 개 때문에. 한두 개 과목이 아니야. 그냥 각 과목당해. 그 과목에 페이를 했어. 너는 눌러있어. 너 이거 할 때까지는 못 가. 이거니까 내가 그게 좀 달랐어. 그리고 당신 여기 오기 전에 한 근 10년일까? 자기가 여기 몇 살이냐? 아니야. 35에 왔으면 20살부터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잖아. 15년을 일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운영하는 그 처음이 슈퍼였고, 슈퍼 그 다음에 식당이었나? 그래서 둘 다 토탈 15년을 했잖아. 당신이 가서 거들고. 나는 사실 캐나다의 그런 비즈니스 오브닝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킬드 워커 이민 카테고리야. 그러니까 기술직, 그 기술 숙련공 그냥 세금 따박따박 낼 일꾼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성실히 일할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주겠다 이거고, 당신은 비즈니스 오브닝인데 워커인 나랑 사장이었던 당신이랑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 당신 맨날 운영이지 난. 거기에 그게 뭐 세금도 세고 공산국가다 싫다 뭐 단점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기해봐. 그거에 대해 느낀 점은. 나는 복지국가라서 좋았거든. 왜냐면 받은 적은 없지만 영주권 이상일 때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보고 되게 좋아했어. 근데 당신은 싫다며. 거기 공산국가고 뭐 떼가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랬잖아. 해봐 얘기를. 그러니까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가 다 무료다 하는데 제때 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의료가 공짜인데 그 돈은 다 세금으로 했는데 그 세금은 다 결국 나라에서 어디서 나와? 뭐 걔네한테 소상공인이나 다 걷는 거지. 거기다 뭐 의사가 하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50%까지 들어가. 돈 10만 불, 1억을 벌어도 5천만 원씩 내 주머니에 남는 거.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10만 불 벌어서 5만 불 남기냐, 7만 불 벌어서 4만 5천 불 남기냐. 그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결국 나중에 우리도 나중에 뭐 나이가 60보다 넘으면 연금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걸 다 받는 거지. 내가 받은 세금만큼. 그러면 내가 했을 때도 요즘 저번에 캐나다 갔을 때도 그랬지만 음식값에다가 뭐 플러스 텍스 세금 보니까 뭐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하지. 어마무시해 요즘은. 무섭지. 뭐 식당 이렇게 비싸냐 해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3개월에 한 번씩 그 물건 산 것 값에서 차익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 남는 것도 없어. 그러고 솔직한 얘기로 그거 세금 다 보고했다가는 멍텅구리지. 지금도 비일비재로 이렇게 할 거야. 나 때만 해도 현금, 나라에서 현금 보고하는 시스템이 안 써서 다 현금으로 떼돌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10년 전에 나라에서 그거 나 있을 때도 다 바꾸라고 해서 캐셔. 중국에도 식당 다 망했잖아. 현금 다 했더래. 걔네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럴 바에 안 한다 이거. 지금까지 번 걸로 통해야 돼. 그리고 나도 중국 식당에 사 먹으러 갔을 때 항상 거기 캐시 온리 써있더라. 그 차이나타운에 보면.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고 터지고 어쩌고 하니까 다 싹 다 문 닫았다며. 지금 거기 거주하는 친구 얘기 들으면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게 시스템을 강구한 거고. 그럼 세금이 좀 세고 무섭다. 그치? 거기 그러고. 맞아. 그래서 의사를 할 거면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캐나다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많이 간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내가 여기 온 궁극적인 이유는 뭐지? 세금만 안 덜 내도 돈 더 버는 거야. 이것저것 따졌을 때. 그래서 입장 차이를 보면은 그거지.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으면 좋은 나라인 거지만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는 입장이면은 그게 과연 내가 일하기 쉬운 나라인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은퇴하고 갔을 때는 살기 좋고 교육 시스템 좋고 하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이 살기에는 쉽지 않지. 그냥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세금 내고 적당히 돈 들여서 살 생각이면은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 지금까지 캐나다. 왜냐면 한국처럼 어느 순간 큰 돈 목돈이 들어온다 정년퇴직 강퇴 당하든 뭐하든 그 다음에 갑자기 목돈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캐나다에서는 그냥 잔잔하게 쭉 가늘고 가는 길게 그런 스타일이지. 큰 돈도 못 쓰지만 벌고 하지 않지만 굶어 죽진 않은 그거 같아. 아까 자기가 했는데 전문대 우리나라에서 전문대 대학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하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다 똑같이 대학 가서 다 똑같이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한국 시스템이 맞지. 그래서 전문대나 기술하는 사람은 좀 폄하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는데 외국은 절대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니까. 장난 아니야. 기술은 기술직대로 그렇다고 그게 쉽나? 자기 말이 맞아.
걔네들도 이거 하면 내가 이 파트를 패스를 못했다. 그럼 다시 해야 돼. 라이센스 자격증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전문 직종을 되게 우대해주고 당연하지. 그게 존중해주잖아. 맞는 존중. 거야. 어. 존중. 기술력에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 거니까. 난 다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저기 화이트 셔츠, 블루 셔츠를 다 교수면 교수대로, 교사대로 해주고 또 기능공 기술직, 기술자들은 또 기술자대로 배우 예우를 해주더라. 미용이나 배관공 이런 것도 다 사회에 필요한 일원들 아니냐. 되게 그거에 높고 낮음이 좀 덜하게 나는 느꼈어. 살다 보니까. 물론 뭐 있기야 있겠지. 걔네들도 부자면 잘 사네 부럽고 또 못 살면 좀 나보다 못하는 건 알겠지만 좀 우리처럼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좀 밑으로 눈 밑으로 보는 시선이나 비약 이런 그런 감정은 없어. 안 보여. 할 때만 굴려야지. 인정.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아니지. 요즘은 다 자기 요즘은 사업한다고 그치요. 개인 사업체 내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코카콜라 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토스터기 아니야? 그래서 여보 캐나다에서의 사업은 솔직히 엄연히 따지면 좀 안 됐잖아. 뭐 이제 와서는 다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됐으니 그게 이제 인생에서 지금의 보탬이 된 것 같잖아. 그치? 자기 여기서 벌써 사업 운영한 것만 10년이 됐어. 그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아무리 나라를 판단을 바꿨어.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 경험을 보시면 지금도 다른 거지만 그래도 몸집이 커진 운영 업체가 커진 상태에서도 멘붕이 없겠지. 그리고 직원들 관리도 얘기해봐. 캐나다에서 캐네디언을 고용할 때 당연히 저기 시급이 한 여기에 3배, 남미에 뭐 3, 4배 되잖아. 1시간을 쓴다면 시급도 세지만 인권 뭐라 그러지? 자기네 그 휴가 보장이 되게 세잖아.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주 6일 일하고 그게 풀타임 기준으로 그렇게 가잖아. 그런 차이. 애들의 그 습성, 일하는 습성도 얘기해봐. 여기 애들은 순종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거야. 사장이 말하면은, 주인이 말하면은 어려워. 근데 캐나다 애들은 절대로 나 휴가 갈 거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제일 바쁠 때 나는 휴가 가겠대. 이거 자를 수도 없고. 그러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뻔스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주의 차이인 거지. 이해를 못했지. 좀 서로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남의 사정 이해 안 해주지. 이해를 안 자기 것만 해. 챙기지. 자기 것만 챙겨. 근데 당당하고 할 말 할 거 당당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짜는 쓰는 입장에서는. 캐나다 애들 일하는 거는.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든 뭐든 한국인 찾아서 쓰려고 하잖아. 나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인 사장이 외국인 잘 못 쓰는 거야. 캐네디언 여자애 못 쓰는 거야. 왜 자기 구미대로 신청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데 나 때는 학생 비자에 워킹 비자가 퍼밋이 없어서 그래서 언더 더 테이블. 그러니까 나라에 보고 안 하면서 대신 짜게 주는 거야. 근데 그 짓거리가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인데 그거 왜 이렇게 나는 불만이 그거였어. 그거 남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 쓰면서 언더테이블이라고 니네 그걸 합법적인 비자 없지 하면서 더 싸게 그냥 때려가지고 쓰는 거 그런 게 두 번째로 또 불법 착취지. 일단 워크홈이 없는 친구들 쓰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고소당하면 아주 영업 정지 당하는 거 알지? 두 번째는 그걸 또 자기 멋대로 야 텍스 낼 거 없으니까 넌 이거 싸게 받아. 이게 또 너무 착취다 이거야. 말해.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일할 수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지. 나쁘다면 나쁘지만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으면 캐시 받아서 일한다고 하면 했으니까 그런 건데 모르겠다. 뭐 입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때도 학생 비자가 소지자한테 워커밋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일을 많이 캐시잡을 했죠. 나라에 보고하지 않고 일하는 거, 세금 내지 않고 일하는 게 캐시잡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한국인 밑에서 식당에서 잠깐 일했는데 한 번은 식당이 이사를 한대네. 그러니까 길 건너편으로 이사를 하는 거였어요.